제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기 편하시라고, 그리고 또 이해하기 좀 좋으시라고, 어, 이 PPT를 약간씩 수정을 하면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2월 9일 시장 분석, 왜 그랬니?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오늘 코스피는 2481.52%로 0.0, 이 잘 안 보이죠? 0.09% 하락을 했고, 뭐 보합이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784.58포인트, 그래서 0.59%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이거 네이버에서 가져온 건데, 보시면 여기 이제 보라색이 개인,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이 외국인, 그다음에 파란색이 기관의 순매수 움직임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초반에 아침에 이렇게 막 매수를 해서 달리다가, 그 다음에 잠시 한 오전 10시경부터 살짝 이렇게 약간 뭐 매수를 강하게 하지 않고 약간의 매도를 하다가 또 오후 1시에 점심 먹고 또 달린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살짝 순매도 했다가, 그 다음에 오전 10시경부터는 계속 꾸준히 이제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이 오늘 많이 팔았다 그죠? 기관이 순매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이 지수가 이제 여기가 0이죠. 여기가 0인데 많이 하락해서 시작했다가 다시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데 결국에는 마이너스 0.09%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이제 장 초반에 한 10시까지는 매우, 그러니까 보통 장이 시작하면 개인들은 막 미친듯이 단타를 시작하면서 막 사죠. 이때 막 급등도 많이 나오고, 개인이 사다가 이제 오전 10시경부터는 이제 외국인에게 거의 순 매도를 당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0시까지는 그렇게 뭐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10시부터는 쭉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닥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순매도를 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상한가 두 종목 나왔고, 그 다음에 365입니까? 나도 잘 안 보이네. 종목이 올랐고 511종목이 하락을 했다. 보합은 58종목이었다. 그리고 요것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순매수를 볼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코스닥은 안 보고 이제 코스피만, 그리고 상위 20종목만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여기 이제 코덱스 MSCI 코리아 TR이라는 ETF입니다. 대형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요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ETF인데, 요거를 필두로 이제 삼성전자, 포스코 케미칼, 삼성 SDI,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순으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순매수가 이틀 연속 이어진 종목들, 그 중에서도 이제 상위 20위권 안에 거래 대금이 속한 그런 종목들은 삼성전자, 그 다음에 삼성 SDI, 그 다음에 현대차, 그 다음에 LG에솔, 그 다음에 KT, 현대모비스, 요렇게 요 종목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종목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량으로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다. 요거 참고하시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은 카카오를 필두로, 그 다음에 LG전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코덱스 150 레버리지입니다. 코덱스 150 레버리지, 그리고 요거는 코덱스 2차전지, 그 다음에 한화솔루션, 요런 순서대로 순매수를 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제에 이어서 순매수가 이틀 연속으로 이어진 요 상위 20개 종목 중에서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진 종목이 LG전자, 카카오, 그 다음에 LX, 뭡니까? LX 세미콘? 세미콘? 저도 눈이, LX 세미콘 맞는 것 같아요. 요렇게 세 종목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량으로 기관이 순매수를 했다. 물론 이틀 동안 외국인이나 기관이 연속적으로 순매수한 종목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지만 이제 거래 대금 순위 20위 이렇게 20개 종목 이렇게 거래 대금이 큰 의미 있는 종목만 좀 살펴보는 겁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요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줌에 가시면 이게 이렇게 증시 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요게 아까 5시, 한 6시 경의 맵인데, 6시 경에 이제 장이 마무리되고, 이제 확정된 맵인데, 오늘 코스피는 이 화학 업종, 이 화학 업종이 특히 강세를 보였고, 그 외에 이제 업종 전반에서 이제 특기할 만한 몇몇 종목밖에 없었다. 이렇게. 종목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이 업종이 뭐 전체적으로 다 떴다 하는 그런 거는 찾아보기, 화학 업종 빼고는 뭐 크게 찾아보긴 힘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일반 전기전자, 요거 일반 전기전자도 전체적으로 일단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그 시총이 높으니까 에코프로비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좀 빨간 게 좀 보이죠? 그래서 일반 전기전자, 그 다음에 IT 부품, 그리고 화학, 어디 갔노? 이게 화학 중심으로 이제 강세를 보였고,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빨간색 부분들이 많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가 0.59를 상승을 했죠. 0.59%를 상승을 했다는 말은 하락을 한 코스피보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간 분석 살펴볼게요. 우선 신한투자, 이거를 숨길 수 없나? 귀찮네, 이거. 자, 신한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제 그 페드 인사의 그 매파 발언, 요게 이제 이어졌다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 이름이 뭐더라? 월러 연준 이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예상보다 오랜 기간 동안 이 금리 인상, 요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좀 약간 매파적 성향을 띠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윌리엄스라는 그 여는 그 뉴욕에 있는 뉴욕 그 여는 총재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수년간 이 제약적 통화기조 요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드 인사들의 매파 발언이 좀 있었다. 그리고 구글이 얼마 전에 공개했던 그 AI 챗봇 바드, 얘가 그 오답을 이제 내놓는 바람에 이제 그 구글이 좀 이제 알파벳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미국 장에서 이제 충격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국내 증시도 이제 그 하방 재료들을 반영하면서 하락 출발을 했다. 이렇게 이제 신한투자증권은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됐으나 이제 2차 전지, 아까 그 기관에서도 2차 전지 ETF를 많이 샀었죠. 2차 전지하고 그 다음에 중국 리오프닝주, 요거로 이제 순환매가 강하게 나타나가지고 오늘 중국 증시가 반등을 했어요. 중국 증시가 이제 반등을 했는데,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중국 증시와 어떤 그 연동이 되면서 커플링이 일어나면서 낙폭을 축소해서 마감을 했다라고 신한투자증권은 코멘트를 했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의 경우에도 연준 이사들의 매파적 발언을 소화하면서 혼조세를 마감했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신한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업종 중심의 순매수 강화,
외국인의 자금이 이제 2차 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유입이 돼가지고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신증권 살펴볼게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코스피의 경우에 이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기관의 순매도를 하는데 이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다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 사이에 그 신한투자나 하나투자증권과 같이 밤 사이에 연준 그 위원들의 이 매파적 발언들, 요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 기술주가 상승을 꽤 많이 했는데, 요거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 요거 때문에 이제 그 단기 차익 실현의 매물이 출회되었다고 봤기 때문에 코스피도 요거랑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서 장 초반에는 뭐 2480선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그 장중에 삼성전자가 이제 상승 전환을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기술주들도 낙폭을 축소하는 이 과정에서 코스피는 이제 하락폭을 어느 정도 만회를 했다. 그래서 그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요렇게 대신증권은 코멘트를 했습니다. 근데 대신증권에서는 또 이제 약간 경계해야 되는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그 전일과 약간 비슷한 이제 양상으로 2480선, 2480선에서 이제 강한 저항을 받고 있고, 아까 내가 이거 동그라미 잘못 쳤네. 여기 2480선에서 강한 저항을 받고 있고, 상승 전환 시도에 지금 이틀 연속으로 이제 실패하는 모습은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게 전저점 구간인 거죠. 전저점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코멘트를 대신증권에서는 했어요.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게 이제 일봉입니다. 코스피 일봉인데, 보시면 이제 어제랑 수준이 비슷하죠. 0. 아까 몇 퍼센트더라? 0.09% 빠졌나? 그러니까 어제랑 수준이 비슷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요게 뭐 약간 이게 원래 삼각수렴을 이렇게 제가 끄었었죠. 며칠 전에 이렇게 끄었는데, 이 정고를 돌파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계속 이 고가나 종가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각수렴을 약간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 삼각수렴을 만약에 삼각수렴 제가 이렇게 엊그저께 이렇게 끄어놨는데 이거를 강하게 이렇게 돌파를 하고 올라갔다면, 그러면 이게 삼각수렴의 이제 상방이탈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요것도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이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수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전에 보시면은 이 저항을 받았던 이 포인트, 지금 제가 빨간 줄 꺼놨죠. 이 포인트를 넘어가야, 그래야 이 삼각수렴을 돌파를 했다, 상방 돌파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항했던 이 포인트들을 넘어가서 여기서 지지가 나와야, 이 그 전고점을 뭐 극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물론은 지금 뭐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 위에도 있고 241선 위에도 있고 하지만, 근데 240은 아직도 내려오고 있죠. 이 완만하게 내려오고는 있지만 아직 수렴이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고, 그 다음에 요게 상승을 하면서 121선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요거를 이렇게 딛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가장 좋은, 그러면서 그 딛는 포인트가 이 전 고점의 어떤 그 저항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가 됐을 때가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하죠. 근데 요런 모습이 보여준다면, 그러면 채널을 이렇게 끄었을 때도 아주 아름다운 요렇게 채널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응축을 끝내고 뭐 여기서 돌파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뭐 매수를 뭐 이렇게 물론 매수를 해도 되죠. 뭐 해도 되긴 하지만 뭐
저 같으면 조금 더 몸을 사리겠다. 전혀 급하지 않잖아요. 이제 2월인데 급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으면 아직 조금 지켜보는, 그리고 아직 21선과 이격도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60일봉 이제 60분봉입니다. 60분봉이 아래 요건데, 요거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삼각수렴을 약간 선을 지금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꺼놨죠. 요렇게 껐습니다. 요렇게 껐습니다. 원래는 요렇게 껐었습니다. 요렇게 껐는데, 그러면 삼각수렴을 돌파한 게 되죠. 근데 돌파하고 나서 저항 맞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 아직 삼각수렴 안에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좀 보시면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제 20-2의 그 볼린저 밴드가 여기에서 버지 상태가 나오고 지금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계속 횡보를 만약에 계속하면은 폭이 더 좁아지겠죠.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이 더 좁아져서 스퀴즈 상태가 나오다가, 만약에 이 주가가 조금 더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상방이나 하방으로 가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응축의 모습을 보이면은 이게 줄어들 거란 말이죠. 스퀴즈 상태가 됐다가 만약에 이게 상방으로 터진다면 그럼 익스펜션이 될 거 아니에요. 요때가 진짜 매수의 적기가 될 거다. 만약에 이게 이제 횡보로 갔다가 상방으로 한 방 터진다면 그때가 진입의 어떤 키포인트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 될 가능성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거는 생각을 하시고 계속 따라가셔야 된다. 아시겠죠? 만약에 그래서 뭐 제 바람이지만 여기 버지가 끝나고 이렇게 스퀴즈 상태로 됐다가 다시 익스펜션이 됐을 때, 이때 만약에 터진다면, 그러면 요거를 채널로 만약에 이렇게 한 요쯤에서 터지겠죠. 이렇게 채널로 끄었을 때는 아주 아름답게 평행 채널이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여기서 채널의 상단을 때리고, 여기서 또 상단을 때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통로 삼각수렴을 거치면서 응축을 하고 나서 이 채널의 하단에서 다시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봉이나 60분봉이나 지금 그것도, 이런 시나리오도 일단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상방으로 치고 올라가게 되면 그때를 노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물론 여기서 내일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내일 바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뭐 바로 올라가거나 바로 떨어지거나 하면 대응하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뭐 어제와 오늘 같이 이렇게 요렇게 등락을 요렇게 반복하면서 조금만 더 횡보를 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볼린저 밴드 20-2가 좁아집니다. 왜냐면 표준 편차가 줄어드니까 당연한 거겠죠. 이게 줄어들다가 만약에 위로나 밑으로 한 방이 터지면 이게 다시 익스펜션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방향대로 때리면 된다. 대신에 그때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볼린저 밴드가 이제 이렇게 제 볼린저 밴드 강의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게 스퀴즈 상태가 이렇게 됐어요. 익스펜션이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음봉이 이렇게 떨어진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이 이렇게 익스펜션이 되면서 커지면서 하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상방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걸 뭐라 그랬죠? 헤드 페이크라 그랬죠. 그 농구 선수들이 이렇게 농구 선수가 이렇게 농구공을 들고 있는데, 이 농구 선수가 자기는 지금 요쪽으로 패스를 할 거란 말이에요. 앞에는 이 다른 선수가 이렇게 막고 있고, 이게 야 너 못 지나가 이러는데, 얘는 지금 여기다가 패스를 할 건데 얘가 이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일로 줄 건가 하고 얘도 이쪽으로 쳐다보겠죠. 그때 노룩 패스로 일로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헤드 페이크 뭐냐, 얼굴로 페이크를 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볼린저 밴드에서도 헤드 페이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스퀴즈를 끝내고 이렇게 폭이 다시 넓어질 때 밑으로 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위로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반대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팍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상방으로 쳐가지고 내가 상방으로 때린다 하더라도, 익스펜션이 나와가지고 상방으로 친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꺾어가지고 다시 밑으로 이 수렴 구간으로 내려와가지고 다시 이탈되면 요거는 손절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그거까지 고려를 하시고 내일 장을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기 편하시라고, 그리고 또 이해하기 좀 좋으시라고 이 PPT를 약간씩 수정을 하면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시장 브리핑을 하는 제 컨텐츠를 계속 지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잘 자요. 안녕.